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매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객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이 매물을 발견하고 관심을 갖고 전화할 수 있도록 광고해야 합니다. 광고하지 않으면 아무 고객도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광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부동산 광고의 핵심을 8단계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매물보다 먼저 고객을 정해야 합니다. 같은 매물이라도 어떤 고객에게 광고하느냐에 따라 강조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실거주자는 교통과 생활편의 채광과 구조, 관리비와 입주 시기를 봅니다. 투자자는 매입 가격과 예상 임대료, 수익률과 공실 위험, 개발 계획을 확인합니다. 상가 임차인은 유동인구와 가시성, 업종 적합성, 권리금과 시설을 중요하게 봅니다. 건물이나 토지 매수자는 용도 지역과 도로 조건, 개발 가능성과 인허가, 보유 비용을 확인합니다. 임대인과 매도인은 빠른 거래 가능성과 중개사가 보유한 고객, 광고 역량을 봅니다. 따라서 서울대 입구역 인근 원룸입니다. 이렇게만 광고하면 부족합니다. 서울대 입구역 도보권, 직장인 1명이 거주하기 좋은 분리형 원룸입니다. 이렇게 대상 고객을 광고 문장 안에 넣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광고 한 건에는 핵심 메시지 하나만 넣어야 합니다. 정보를 많이 넣는다고 좋은 광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고객의 시선을 끄는 제목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가격과 면적,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와 입주 가능일처럼 객관적인 정보를 표시합니다. 고객이 이 매물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3가지 정도로 압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세권인지, 채광이 좋은지, 조건이 합리적인지 핵심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점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개발 사업이 아직 계획 단계라면 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행동을 유도하는 문장을 넣습니다.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문자로 상담해주세요. 방문 전에 예약해주세요. 광고는 길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보이게 써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매물 종류에 따라 광고 채널을 다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부동산 포털과 블로그가 기본입니다. 원룸과 빌라 임대는 부동산 포털과 지도 검색, 릴스와 쇼츠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는 블로그와 지도 검색, 지역 커뮤니티가 중요합니다. 건물 매매는 블로그와 유튜브, 투자자 브리핑 자료가 효과적입니다. 토지와 공장, 창고는 블로그와 유튜브를 활용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직접 제안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고가 매물이나 비공개 매물은 공개 광고보다 기존 고객 데이터베이스와 공동중개, 개별 브리핑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고객에게 매물을 발견하게 합니다. 블로그는 중개사를 신뢰하게 합니다. 문자와 메시지는 고객의 문의를 만들어냅니다. 광고 채널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매물에 맞아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매물 하나를 여러 콘텐츠로 재활용해야 합니다. 매물 한 건을 부동산 포털에 한번 올리고 끝내지 마십시오. 같은 매물을 활용해 블로그 소개글을 작성합니다.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를 만듭니다. 릴스와 쇼츠 영상을 제작합니다. 브랜드와 단체 대화방에 게시합니다. 관심 고객에게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안내합니다. 현장 상담에 사용할 브리핑 자료도 만듭니다. 매물 한 건을 5개에서 7개의 콘텐츠로 확장하면 노출 기회가 커집니다. 다만 여러 채널에 게시할 때는 가격과 면적, 관리비 등 매물 정보가 서로 다르지 않도록 통합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좋은 매물도 한 번만 올리면 금방 묻힙니다. 반복 노출이 고객의 문의를 만듭니다. 5번째입니다. 매물형 콘텐츠와 정보형 콘텐츠를 함께 운영해야 합니다. 매물 광고만 반복하면 고객의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매물 소개 콘텐츠는 약 40%, 지역과 입지 정보는 약 30%, 계약과 세금 등 실무 정보는 약 20%, 사무소와 상담 사례 등 신뢰 콘텐츠는 약 10% 정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가 매물을 광고한다면 매물 소개만 하지 마십시오. 해당 상권의 특징도 설명합니다. 주변 개발 계획도 분석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의 주의사항도 알려줍니다. 실제 현장 상담 사례도 소개합니다. 고객은 매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매물을 설명하는
중개사의 전문성과 신뢰도 함께 봅니다. 매물형 콘텐츠와 정보형 콘텐츠, 신뢰형 콘텐츠를 함께 운영해야 합니다. 6번째입니다. 광고 성과는 단계별로 분석해야 합니다. 광고 성과를 전화가 왔는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광고는 노출에서 시작합니다. 노출된 광고를 고객이 조회합니다. 조회한 고객이 문의합니다. 문의한 고객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방문한 고객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조회 자체가 적다면 제목과 첫 번째 사진을 수정해야 합니다. 조회는 많지만 문의가 없다면 가격의 적정성과 매물의 핵심 장점을 점검해야 합니다. 문의는 오지만 방문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광고 내용과 실제 조건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은 많지만 계약이 없다면 가격과 상품의 경쟁력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상담 이후 고객의 재연락이 없다면 후속 관리와 대체 매물 발송이 필요합니다. 광고는 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출과 조회, 문의와 방문, 계약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속 개선해야 합니다. 7번째입니다. 광고는 실무 루틴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잘 되는 광고는 재능보다 루틴에서 나옵니다. 매일 신규 매물과 가격 변동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포털의 광고를 수정하고 노출 상태를 관리합니다. 카드 뉴스나 숏폼 콘텐츠를 한 건씩 게시합니다. 문의 고객에게 조건에 맞는 대체 매물을 발송합니다. 광고의 조회와 문의 반응도 확인합니다. 매주 조회수가 높은 광고를 3건 정도 분석합니다. 문의가 없는 광고는 제목과 사진을 교체합니다. 계약되거나 보류된 매물, 철회된 매물은 즉시 정리합니다. 지역과 입지에 관한 블로그 콘텐츠도 꾸준히 작성합니다. 생각날 때만 광고하면 업로드가 불규칙해집니다. 광고 반응을 관리하기 어렵고 고객을 만날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광고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관리하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부동산 표시 광고의 필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광고는 고객의 문의를 만드는 영업활동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법적 책임이 따르는 실무입니다. 실제로 중개 의뢰를 받은 매물만 광고해야 합니다. 거래할 수 없는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을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가격과 면적, 거래 유형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매매 가격과 관리비도 사실대로 안내해야 합니다. 소재지와 사진, 층수와 방향, 시설과 입주 조건도 실제 매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연락처, 등록번호 등 법정 표시사항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거래가 완료되거나 광고가 보류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즉시 광고를 수정하거나 종료해야 합니다. 오래된 광고를 그대로 방치하면 고객에게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개발 계획을 광고할 때는 확정된 사업과 계획 단계의 사업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획 단계의 내용을 확정된 호재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수익, 확정 개발 호재, 반드시 오른다. 이와 같은 과장 표현은 분쟁과 민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광고는 잘 보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정확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객을 먼저 정합니다. 둘째, 핵심 메시지를 하나로 압축합니다. 셋째, 매물에 맞는 광고 채널을 선택합니다. 넷째, 매물 하나를 여러 콘텐츠로 확장합니다. 다섯째, 매물 정보와 전문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여섯째, 광고 성과를 단계별 데이터로 분석합니다. 일곱째, 매일과 매주의 광고 루틴을 만듭니다. 여덟째, 부동산 표시 광고 기준을 철저히 지킵니다. 좋은 매물이 계약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정확한 고객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적절한 채널을 통해 반복해서 보여준 결과입니다. 광고하지 않으면 아무 고객도 전화하지 않습니다. 매물은 기다린다고 접수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먼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고객에게 매물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노출이 기회입니다. 광고가 연결입니다. 문의가 성과입니다. 그리고 행동이 결과입니다.